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토사구팽 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레임덕, 그야말로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권력 내부로부터 심각하게 그야말로 용도가 다 되었으니 서서히 손절매 즉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5가지 현상이 오늘 어제 드러나고 있죠. 양정철 최고 복심이라는 양정철 씨가 조만간 미국으로 간답니다. 두 번째,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으나 보면 뭔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말이 묘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당대표를 통해서 회심의 카드로 내걸었던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문제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닥치는 가운데 그야말로 지금 풍비박산, 산지사방으로 힘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미애 법무장관 지난해 2월 16일 사표를 냈다고 했는데 사표를 갖다 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관 나가면서 춘추관에 가면서 사의 표명했다고 발표하고 가세요. 뿌리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금 윤석열 검찰 원전 수사가 이제 보는 한 단계 자료 폐기를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경제성 조작이 이루어졌는가, 그야말로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토사구팽당하는 이 5개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배경은 바로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산타클로스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사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2월 16일 처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것이 정직 2개월 우리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하고 제청했을 때 그날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이제 끝났으니 이제 추미애 장관 너 이제 그만두어라 하고 사실상 사표를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꿈도 꾸지 못했던 12월 24일 행정법원에서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26일 성탄절 하루 지나서 26일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단 둘이 만나서 독대해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향후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실세들, 또 당 밖에 있는 이러저러한 실세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 4년 가까이 잘 써먹었고 이제 문재인을 통해서 더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서히 손절매 즉 토사구팽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양정철 씨가 미국으로 간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양정철 씨가 보면 이번 4.15 총선 그 전에 보면 민주연구원장 맡아서 어쨌든 지난해 있었던 4.15 총선에서 이러저러한 그림을 만들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양정철 씨도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 그 후임으로 마지막 비서실장을 은근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친문 세력 일부, 양정철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일부 세력들은 양정철 원장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우리들이 그와 같은 양정철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염원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정철 씨가 지금
그나마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련히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양정철을 갖다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인간적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둘째,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로 난파선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장땡이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 연구원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 연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한두 달 있다 오겠습니까? 최소한 1년.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는 안 오겠죠. 자, 양정철을 필두로 했던 그런 운동권 세력들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겁니다. 노영민도 거리를 두고. 자, 그 구체적 예가 바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유영민 비서실장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쭉 훑어봤더니 그동안 캐리어를 훑어봤더니 비서실장 할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옛날 LG화학, LG전자죠. 그러니까 부산대 수학과 나와서 LG전자, 옛날 럭키금성 그쪽에서 쭉 뼈를 굵혀서 51년생입니다. 쭉 뼈를 굵혔고 그렇다고 정치에 깊이 관여된 바도 없고 다만 2016년에 한번 출마했고 이번에 2020년에 한번 출마했고 올 7월 달에 정계를 은퇴했던, 그리고 그 전에는 잠깐 과기정통부 장관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기술자로서, 이런 과학자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을 했던 것이지 무슨 정치판에 뼈를 굵혀서 정치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특히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를 갖다가 이끌어갈 항해사 몫이 아닙니다. 누구도 안 맡겠다 하니 아쉬운 대로 유영민 씨, 거기다 신현수 이제 민정수석 왕수석이 됐죠. 신현수 민정수석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최초의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신현수 민정수석은 58년 게이트인데요. 이 양반은 보니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고시기수가 6기수가 빠릅니다. 6기수가 빠른 신현수 민정수석은 딱 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첫 개구 일성이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즉 임기 말에 민정수석,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청사에 왔다 갔다, 공수처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변호사 역할을 해줘야 될, 변호인 역할을 해줘야 될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힘들겠죠. 외롭겠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낙연 대표와 쏘곤쏘곤 이야기에서 사면론 꺼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역풍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꺼냈을 때 청와대에서는 고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건의해 오면은 논의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온 동네, 그야말로 동네 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 발 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게 뭐냐니까,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결단이다 라고 하면서 설 전에 1월 14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설인데요. 설 앞두고 과연 팽팽하게 맞서 있고, 특히 보면 호남을 비롯해서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90% 가까운 응답자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만은 반대하고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순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바보가 될 겁니다. 즉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그와 같은 나머지 한 1년 4개월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줄 생각보다는 이제는 빨리 문재인을 토사구팽, 이제 사냥 다 끝났고 볼일 다 봐왔으니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자 하는 흐름이 범여권 내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추미애 법무장관 지난 12월 16일 사표냈습니다만 사실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도록 물론 박범계 좀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범계 후보자도 간단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보니까 본인이 과거에 뭐 회고록 썼던 부분, 특히 보면 사법 고시생, 준비생하고 멱살잡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내가 피해자다 얘기했다가 그 사람은 만약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고소 고발하겠다. 이게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그런 박범계 씨. 지금 이쪽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12월 16일 날 사의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른바 그와 같은 노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을 뿐 실제 보면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끄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추미애 장관 사표 미스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청와대 청원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추미애 장관 재신임을 청원합니다 하는 것이 2위예요. 41만 6천 명입니다. 41만 6천 명. 흔히 얘기해서 이른바 좌파 세력의 핵심 중에 핵심들이죠. 권리당원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국 법무장관은 당시 법무장관이죠. 조국 전 법무장관은 그와 같은 그 팬덤들을 갖고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자기 힘을 만들어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팬덤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실제 그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문제 하나도 좀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은 나름대로 윤석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지금 대전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수사 이것이 단순히 지금 보면은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 그다음에 주굴레 과장 뭐 이렇게 해갖고 세 사람 기소했죠. 두 사람은 저 구속 기소, 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인데 여기서 이제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과연 누가 경제성 조작을 지시했는가 라는 부분. 앞에는 증거 조작이고 뒤에는 증거 조작이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 자체를 조작한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미 최재형 감사원에서 1년 넘는 감사 결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죠. 그러다 국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딱 코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 비서관에게 원전 언제 영구 정지됩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이 모든 사달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감사원이 1년 넘는 감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와 같은 좌표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최소한 혹시라도 추미애 또는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는 박범계가 이번에 대전지검에 있는 원전 수사팀을 또 어떤 식으로 공중 분해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조치가 행정법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그 통에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뒤집어지는 통에 드디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진영 입장에서 우리 좌파 진영 입장에서는 쓸 만큼 썼고 이제는 오히려 이 양반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통제해 나가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좌파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을 토사구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극성 지지층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노사모 같은 게 없었습니다. 다만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비서실장이든 문재인을 통해서 뭔가 부활해보려는 움직임 속에서 도구로 썼던 문재인이었을 뿐입니다. 도구로 썼던 문재인이기 때문에 이제 용도, 흔한 얘기로 약발이 다 떨어진 문재인이란 카드는 서서히 토사구팽, 즉
손절매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오늘 마침 양정철 씨가 조만간 미국으로 뜬다는 튄다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겠죠. 뜬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또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가 실종되었다는 그 기괴한 미스테리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램덕에 빠진 것이 아니라 토사구팽의 그 덜미에 잡힌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